소방전기 일반의 12번째 강의는 단자망, 자동제어, 블록 선도란 전달 함수를 가르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단자망부터 볼게요. 단자망에는 크게 2단자망과 4단자망 이렇게 두 개가 있거든요. 2단자망부터 볼게요. 2단자망에서는 R은 R로, L은 LS로, C는 CS분의 1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일단은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제를 통해서 잘 보여드릴 테니까 RLC 직렬 회로 같은 경우는 Z값이 그냥 이걸 세 개를 다 더한 거예요. R, LS 더하기 CS분의 1. RLC 병렬 회로 같은 경우는 Z값이 이거죠. 어드미턴스 분의 1. 그러면은 어드미턴스니까 역수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표시되거든요. 이게 좀 뭐냐라고 하실 텐데 이건 예제를 풀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예시는 ZS가 S분의 OS 플러스 3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는 뭐랑 똑같아요? 꼴을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꼴을 얘로 맞추던가 얘로 맞춰서 확인해야 되는 거거든요. 얘는 5 플러스 S분의 3이고 5 플러스 3분의 S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왜 이렇게 했냐면 얘가 지금 이 꼴이랑 똑같아요. 얘가 R이 되는 거죠. S 여기 있죠? 그럼 3분의 1 C 여기 있죠. 지금 얘가 RLC 직렬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LS는 없는 RLC 직렬인 거죠. 그러면 이거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저항이 5옴이고 C가 3분의 1이니까 3분의 1 패러드. 이게 직렬로 연결된 이런 상태라는 거죠. 알겠나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되고, 자, 또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위아래를 4S로 나눠볼게요. 그러면은 4분의 1 S, 그 다음에 S분의 4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얘는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맞냐?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역수를 할 때 팁이 뭐냐면 무조건 분자를 1로 만들어줘야 돼요. 1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지금 얘가 1로 만들어줬잖아요. 여기도 지금 1로 만들어주죠. 이쪽 분수도 얘 이미 1인 거고 1로 됐죠. 다 이렇게 만들어줘야지 이제 지금 여기 있는 개형들이 이런 꼴들이 되는 거거든요. 자, 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그거죠. 얘죠, 얘. 그러니까 지금 R은 없죠. 얘. LS분의 1은 얘죠. 여기 그러니까 L이 뭐인 거예요, L이? L이 4분의 1인 거 맞나요? 일단 CS 얘 이거죠. C가 몇인 거예요? 4분의 1인 거 맞나요? 얘는 L과 C가 병렬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죠. 그래서 여기가 몇인 거예요? 4분의 1 헨리, 여기는 4분의 1 페라 이렇게 돼 있는 병렬 회로라는 거죠. 이렇게 문제 풀라는 겁니다. 알겠나? 일단 이렇게 개념을 알아두시고 4단자망 한번 가볼게요. 4단자망. 4단자망은 지금 위와 같은 꼴로 되어 있는데 일단 그 전에 행렬곱 하실 줄 아시나요? 행렬곱? 행렬곱을 가볍게 좀 알아놓은 걸게요. 행렬의 곱. 행렬의 곱은 어떤 A 행렬과 B 행렬을 이렇게 제가 곱한다고 할게요. A 행렬과 B 행렬, 잠깐만요. 어떤 A 행렬과 B 행렬을 이렇게 곱한다고 하면은, 자, A 행렬이 원소가 A, B, C, D고 B 행렬이 E, F, G, H라고 할게요.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행렬의 곱은 첫 번째 행렬에서는 행이, 두 번째 행렬에서는 열이 서로 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행, 1열이죠. 얘네들을 끼리끼리 곱하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원소는 첫 번째 원소끼리, 두 번째 원소는 두 번째 원소끼리 이렇게 곱해서 더해주란 소리예요. 그리고 1행 2열은 어떻게 돼요? AF 플러스 BH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행 1열은요? C 플러스 DG. 그 다음에 2행 2열은요? CF 플러스 DH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거거든요. 지금 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1행 가져가고 여기서 1열을 가져가면 결과적인 원소에서는 1행 1열의 원소가 되는 거고, 여기서 1행을 가져가고 여기서 2열을 가져가잖아요. 그럼 결과적인 원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행 2열에 있는 원소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2행 여기서 1열을 가져가면은 얘가 되는 거죠. 여기서 2행 1열이니까 이제 얘가 되는 거고, 2행 2열일 경우에는요 2행 2열이죠.
그럼 얘가 된다는 겁니다. 알겠나요? 자, 지금 얘는 둘 다 2 곱하기 2 행렬인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행렬이 A, B, C, D, E, F라고 하면 어떻게 돼? 1행 1열, 그 다음에 1행 2열,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나요? 얘는 지금 이거밖에 없죠. 왜냐면은 여기서 2열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러니까 참고로 여기가 2 곱하기 2행렬이고 얘는 2행 1열이니까 2 곱하기 1행렬이잖아요. 행렬의 곱은 이제 일단 이 두 개가 같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행렬의 곱이 되고, 그리고 처음과 끝이 이 결과 행렬의 이제 몇 바이 몇이 됩니다. 지금 얘가 2고 1이잖아요. 처음과 끝이. 그래서 2행 1열이 된다는 거예요. 알겠나요? 이게 이제 행렬의 곱의 행렬의 곱이라는 거고. 자, 행렬의 곱을 가볍게 알아봤고,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은 A, V2, BI1 맞아요? 얘랑 얘. 그 다음에 얘랑 얘는 CV2 플러스 DI2죠? 잠깐만요, 뭐야. I1이 아니라 I2죠? 근데 이게 각각 뭐가 되는 거예요? V1, I1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써진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4단절 정수인데, 얘는, 제가 봐봐요. 이런 모양이 있으면 행렬이 1, Z, 0, 1이고, 아래 모양 같은 경우는 행렬이 1, Z, 1, 0, Z분의 1 이렇게 순서대로 되거든요. 이걸 외우셔야 돼요. 자 봐봐요. 이걸 바탕으로 문제 풀 건데, 자 예제 1번 봐봐요. 얘는 Z1과 Z2가 있죠. 봐봐요. 지금 Z1 쪽은 이거잖아, 이거. 그러니까 얘죠, 얘. 이 모양이죠. Z2는요? 이렇게 있죠. 지금 이 모양 맞나요? 그래서 얘를 그대로 쓰면은 두 개를 곱하는 거거든요. Z1 쪽은 1, Z1 0, 1이죠. Z2 쪽은 1, 0, Z2분의 1, 1이죠. 이걸 두 개를 행렬의 곱을 하라는 소리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Z2분의 Z1, 그 다음에 Z1, 그 다음에 Z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그죠? 이거를 지금 이런 식으로 유도해서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걸 행렬력을 모르면 이거를 외우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뭐 외우실 분은 외우셔도 되는데 그냥 이 두 가지 기본 엘리멘트만 그 원소만 알고 있으면은 다 곱셈으로 구할 수는 있어요. 자, 얘는 어떻게 될까요? Z1, Z3, Z2를 순서대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1, Z1 0, 1인 거랑, 그 다음에 1, 0, Z3분의 1, 1인 거랑 순서대로 곱해야 돼요. 얘 이렇게 있으니까. 그 다음에 1, Z2, 0, 1 이렇게 있는 거죠. 이거를 행렬을 곱을 하면은 3개짜리는 이거 2개 먼저 하고 나온 결과값이랑 얘랑 다시 곱하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계산 한번 제가 해볼게요. 이거 하면 어떻게 되죠? 1 플러스 Z3분의 Z1, 그 다음에 Z1, 그 다음에 Z3분의 1, 그 다음에 1 이렇게 되죠. 그리고 뒤에 거는 그대로 1, Z2, 0, 1 이렇게 되고, 다시 하면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Z3분의 Z1, 그 다음에 Z2 플러스 Z3분의 Z1, Z2 플러스 Z1, 그 다음에 Z3분의 1, 그 다음에 Z3분의 Z2하고 플러스 1 이렇게 되나요? 이거죠? 얘도 행렬의 곱을 안 하면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근데 혹시나 외우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이 식을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잠깐만요. 얘 있죠, 얘. 얘를 좀 깔끔하게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Z1, Z2, 그 다음에 Z3분의 Z1, Z2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보면 깔끔하겠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1 플러스 Z3분의 Z2라고 보는 게 있겠죠. 왜냐면 이제 얘랑 똑같이 좀 맞춰주기 위해서. 일단 이렇게까지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세 번째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1, 0, Z1분의 1, 1 Z2, 0, 1 1,
1, 0, Z3분의 1, 1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이거는 계산해주면 뭐가 되냐면은 결과만 볼게요. 그러면 1 플러스 Z3분의 Z2, Z2, Z1, Z3, Z1, Z2, Z1, Z2, Z3, 1 플러스 Z1분의 Z2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얘도 외우실 분은 외우시면 되긴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냥 이 두 개만 외워두시면 사실 행렬의 곱만 알고 있으면 다 풀 수는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은 영상 임피던스. 영상 임피던스는 그냥 공식을 또 외우셔야 되는데 Z01, Z2는 각각 Z01은 이건 뭘 의미하냐면 1차측을 의미해요. 1차측 또는 입력측. Z02는 2차측 또는 출력측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식이 어떻게 되냐면 얘는 A, B, C, D 루트 CD분의 AB가 되고 얘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A, B, C 순서대로 보면은 얘는 A, B, C, D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A, B, C, D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A, B, C, D Z 모양이고 얘는 A, B, C, D N 모양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참고로 만약에 대칭 4단자망이잖아요. 대칭일 때. 그러면은 이 대칭 4단자망이라는 말은 이 아까 그 어디 있어? 얘 있죠, 얘. 얘. 여기서 그 A랑 A랑 D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A랑 D랑 같은 거니까 지금 여기서 A랑 D랑 같은 거니까 이렇게 지워지고 이렇게도 지워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Z 이 두 개가 Z01과 Z02가 둘 다 뭐가 돼요? AD가 둘 다 지우면은 둘 다 루트 C분의 B가 됩니다. 둘 다 같아지면서 그 값이 루트 C분의 B가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 영상 임피던스까지 됐고 그 다음에 자동 제어 쪽을 볼게요. 자동 제어 쪽은 이제 첫 번째 피드백 제어기 구성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는데 피드백 제어기 구성은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목표값, 기준 입력 요소, 그 다음에 잠깐만요. 기준 입력 요소에서 지금 여기로 들어가는 게 기준 입력이다. 기준 입력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긴 동작 신호는 약간 편차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편차랑. 그 다음에 조작부에서 이게 나가는 게 조작량, 제어 대상, 그 다음에 제어량, 검출부에서 이제 주계환 신호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주계환 신호.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알아낼 게 빨간색 네모친 걸 우리가 제어 요소라고 하고 초록색 네모친 거를 제어 장치라고 합니다. 얘를 흔히들 에어컨에 빗대서 많이 얘기하거든요. 에어컨에 빗대서 얘기하면은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어떤 실내 온도, 방온도를 20도로 맞추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절부는 어떤 그 회전수가 되는 거고 조작부는 바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전수로 바람을 이제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제어 대상은 이 실내 방이 되는 거다. 방. 그 다음에 제어량은 뭘 결국 제어하고 싶은 거예요? 방 안의 온도죠. 온도. 검출부는 온도계예요. 주계한 수는 뭐냐면 예를 들면 25도 같은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에어컨을 20도로 원해서 맞췄는데 목표값으로 지금 계속 시원해지면 와중에 이제 검출부에서 측정한 온도가 25도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다시 이 신호를 보내줘야 되죠. 주계한 신호. 이게 아직 25도라는 걸로.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 20도로 될 때까지 계속 그 신호를 보내줘야겠죠. 이렇게 피드백을 하면서 가는 겁니다. 구조가. 그 다음에 제어 장치가 뭐예요? 그러니까 제어 장치는 이제 에어컨을 의미하는 거죠. 참고로 외란이라고 하면은 외부 환경에 의한 요소인데 에어컨이 있을 때는 창문 같은 거 아니에요? 창문 같은 게 켜져 있으면 이제 방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거를 좀 비유해서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가볍게. 자, 그 다음 자동 제어 시스템 분류. 제어량에 의한 분류. 제어량에 의한 분류는 프로세서 제어. 프로세서 제어는 이제 공정 제어라고도 하고, 온도, 습도, 압력, 밀도 등의 상태량을 제어하고, 서버 기구, 서버 제어는 위치, 각도, 방해, 자세 등의 기계적 변이를 제어하고, 자동 조작은 전압, 전류, 주파수, 장력, 속도, 회전수 등의 물리량을 제어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사실 기출문제 풀면서 또 따로따로 그 단답식으로 나오면 그때그때 외워도 될 것 같긴 해요. 목표값에 의한 분류. 정치 제어랑 추치 제어로 나뉘는데, 정치 제어는 일정한 목표값을 유지하는 거고, 추치 제어로는 프로그램 제어, 추종 제어, 비율 제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은 의미가 이제 프로그램 제어는 목표값이 미리 정해진 시간적 변화를 할 때 쓰는 거고, 추종 제어는 목표값이 미지 시간적 변화를 할 때, 비율 제어는 둘 이상의 제어량을 비율로 제어할 때 쓴다.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조절부 동작에 의한 분류로는 불연속 제어, 연속 제어. 불연속 제어는 말 그대로 온오프 이렇게 불연속인 거죠. 연속 제어로는 6가지가 있는데, 비례 제어, 미분 제어, 적분 제어, 비례 미분 제어, 비례 적분 제어, 비례 적분 미분 제어가 있습니다. 비례 제어는 알파벳은 P고, 프로포셔널 P, 미분 디라이베이티브죠. 그거의 D, 적분 인테그랄의 I, 이렇게 PDI가 되는 거고, 각각의 성질들이 있는데, 비례 제어는 잔류 편차가 존재해요. 잔류 편차가 존재하고, 미분 제어는 오차의 증가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거고, 적분 제어는 잔류 편차가 없습니다. 비례 미분 제어는 응답 속도가 빨라요. 그러니까 소근성이 있다는 겁니다. 비례 적분 제어는 잔류 편차가 없고, 대신 이제 간헐 현상이 존재하고, 비례 적분 미분 제어는 응답 속도가 빠르고 잔류 편차도 없고, 그다음에 간헐 현상도 없습니다. 네. 이렇게 조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블록 선도랑 전달 함수를 볼 텐데, 블록 선도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림이.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RS 얘 있죠. 얘는 입력을 의미하는 거고, CS는 출력입니다. GS는 순방향 전달 함수, HS는 이제 되먹인 전달 함수, 피드백 전달 함수고, GS, HS 있죠. 얘랑 얘를 곱한 거. 얘는 게루프 전달 함수라고 표현하고, 일단 이제 그러려니 하고, 중요한 거는 얘예요. 페루프 전달 함수 MS가 뭐냐? 얘는 자 봐봐요. 입력분의 출력입니다. 입력분의 출력인데, 자, 이게 공식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이렇게 돼요. 자,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갈 때, 이 부호가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플러스일 경우에는 여기가 마이너스고, 마이너스일 경우 여기가 플러스가 됩니다. 이렇게 부호가 반대가 된다는 거 알아두세요. 알겠나요?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얘라는 사실을 외워놓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 1 GH는 이거 두 개 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폐 상태의 그 루프를 곱해줘요. 그리고 G는 여기 있는 G는 이 일지성 상태에서 이 녀석이 있죠. 얘를 곱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잠깐만요. 이거에 대해서 증명만 가볍게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그러니까 증명이지만 정확히 말하면 이걸 좀 이해를 잘 해보자는 건데, 자, 여기가 마이너스일 때 있죠. 이때를 증명해 볼게요. 여기가 마이너스면 여기는 플러스를 했었죠. 이 상황을 증명해 보면, 자, 첫 번째로는 ES 있죠. ES 여기, 얘는 뭐를 의미하냐면은 RS 빼기 BS를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RS고 BS죠. 근데 아까 빼기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RS 빼기 BS가 되고, 그 다음에 BS란 놈은 얘죠. 얘는 지금 여기 있는 게 CS잖아요. CS랑 HS를 곱한 거, 이렇게 됩니다. BS는. 그 다음에 CS는, 얘는 ES랑 GS를 곱한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그대로 쓰면 ES는 뭐라고요? RS 빼기 BS 맞나요? 이거를 지금 여기다 대입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그대로 GS 쓰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BS는 뭐였어요? CS, HS였죠.
BS는. 이렇게 쓰고, 그러면 얘를 전개하면은 RS, GS 빼기 CS, HS, GS죠. 자, CS, 여기도 CS 있죠. 이걸 넘기면 어떻게 돼요? 넘기고 묶어주면은 1 플러스 HS, GS, CS가 RS, GS가 되는 거죠. 그러면 CS고 RS죠? 그럼 RS분의 CS가 뭐가 되는 거예요? 얘를 넘기면 이거 맞나요? 그럼 다시 1 플러스 GS, HS, GS 되는 거죠? 지금 얘랑 얘만 그냥 바꿔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보이죠? 아까 제가 얘가 뭐라 했어요? 얘라 했었죠. 1 플러스 GH분의 G죠. 이게 MH죠. 이게 MS죠. R분의 C 이거. 얘가 뭐라고요? 1 플러스 GH분의 G가 된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좀 이론이 되는 거고. 자, 이 정도로 일단 마무리하고 또 기출문제 풀면서 또 계속 얘기해 보도록 하죠. 네. 이번 강의도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자망, 자동제어, 블록 선도와 전달함수 이렇게 오늘 했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